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진행을 맡게 된 조성민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 법 규범인 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오늘 함께 해주실 KM파트너스의 정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KM파트너스의 정별 변호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이제 법학을 전공하면서 헌법이 굉장히 쉽게 다가오고 애국가처럼 이렇게 편했었는데 몇 년 전에 광화문 촛불 집회를 경험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마냥 헌법이 편하지만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되고 굉장히 큰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변호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죠. 최근 몇 년간 이제 헌법에 관한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헌법에 관한 어떤 강의라든지 교육 과정에 이렇게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헌법에 대해 알기는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헌법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나 이제 기타 특별법처럼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헌법은요 국가적 공동체의 이제 가치 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정치 현상이라든지 사회적 합의에 관한 이제 그런 역사적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헌법은 전문하고요. 130개의 본문 그리고 이제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문 같은 경우는 헌법이 나가야 될 방향성에 관해서 가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본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하고 그 이하의 통치 구조, 즉 뭐 국회라든지 대통령 정부 형태라든지 아니면 법원이나 삼권 분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라는 것인데요. 이 헌법을 뭐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경제,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다시 조금 생각을 해보면 헌법은 결국 법 중에 법, 왕 중에 왕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헌법 제1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취지의 국민주권주의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법에서 대통령만 주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완전히 헌법과 배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확실히 이런 부분 때문에 법을 되게 재밌게 느꼈고 그래서 대학교부터 또 대학원까지 계속해서 법학을 좀 전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헌법 속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법에는 정말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꼽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고요. 국가는 이러한 가치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권은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본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먼저 앞서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 인권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본권은 어느 특정 국가의 헌법에 의해서 그 나라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0조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고 이를 침범할 수 없다라는 불가침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라고 규정되어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기본권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고요. 이 규정은 가장 최고의 규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등권인데요. 우리가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결과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달라지게 되죠. 이것을 바로 상대적 평등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평등은 바로 이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권인데요. 과거에 이제 왕정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국가 형태가 있을 때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문이라든지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혹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통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신체의 자유, 즉 고문을 금지하는 규정들을 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여러 가지 자유권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 권리는 참정권인데요. 여러분 흔히 아시는 선거
관련된 규정들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의 정치 형태라든지 혹은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국민투표라든지 공무단임권 같은 그런 규정들도 참정권에 소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구권도 있는데요. 어떤 국가의 행동이나 중요한 정책 같은 것들이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정말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실수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개인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게 나의 손해를 배상해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권리는 사회권인데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근거 없이 지급될 수는 없어요. 이런 지급의 근거가 전부 헌법의 사회권 규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복지 혜택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사회권에서 기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총 6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두 번째가 평등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유권, 네 번째가 참정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청구권, 마지막으로 사회권. 이렇게 맞나요? 정확하십니다. 아, 다행입니다. 잘 외웠네요. 다행이네요. 네.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 지금 강의 딱 집중하니까 6가지라도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기본권들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앞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최고 법규범인 이 헌법을 설명할 때 확실히 기본권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기본권은 정말 중요하고요. 헌법이 왜 발전해 왔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책임이나 의무가 따르게 되죠. 그래서 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크게 5가지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납세의 의무이고요. 두 번째가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왔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4대 의무라고 배웠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5대 의무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 보존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심각해졌다라는 의미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그 세대여가지고요. 처음에 5대 의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5대 의무로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최근에 플라스틱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환경 보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보전에 관한 의무도 5대 의무에 속하게 된 것이죠. 모든 국민은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또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제 또 노력해야 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로 정하고 국가도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해서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도록 해야 된다. 이 내용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외우시는 분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어렵네요. 훌륭하시네요.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어서 좀 어렵긴 하네요, 확실히. 맞습니다. 이 조항을 잘 보시면요,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특수성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의 이러한 특수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제가 법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헌법이 갖는 이 의미, 아무래도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또 보장하고 또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본권에는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두 번째로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마지막으로 사회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무는 납세의 의무가 있고 또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마지막으로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함께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기본권과 의무에 대해서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